제가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이제 계속 쓸 건데 이 스프링부트는 말 그대로 뭐냐면 웹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웹 프레임워크. 그래서 제가 프레임워크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언제 생겼어요? 1970년대 인터넷이 처음 생겼거든요. 1970년대. 1970년대 인터넷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뭐 이것저것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어. 사이트를 하나, 뭐 둘, 뭐 세 개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 세 번째 짤 때 이 사람이 뭔가를 세 번째 짤 때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사이트가 다르다고 일단 해볼게요. 꽃집 사이트, 뭐 영화 사이트, 뭐 학교 사이트. 근데 어떤 사이트를 만들던 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지만 제작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 요청을 받는다거나 어떤 뭐 템플릿을 연결한다던가 예간에 뭐 발견한 게 뭐냐면은 만들고 나니까 대부분의 사이트의 소스코드가 뭐 90몇 프로는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만 다른 거예요. 요 부분만. 나머지는 비슷하고 요 부분만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번째 웹사이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거 짜고 나서 어디만을 복사하는 거예요? 요 부분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요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요 부분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복사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컨트롤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다시 이렇게 다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라이브러리랑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은 걔는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라이브러리는 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그런데 얘가 만들어 놓은 요런 소스 코드 있잖아요. 요런 소스 코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일단 어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 빈칸만 이런 식으로 채우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요 빈칸에는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데 요 안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마음대로 짜면 안 됩니다. 요 안쪽 것들은 내부 프레임워크 요 소스 코드랑 서로 상호작용하게 돼 있어요. 얘랑 그리고 얘는 서로 상호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아야 해요. 규칙을. 그러니까 스프링부트는 규칙으로 조금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천천히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 개발자는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들고 만들고 조종 이걸 배웠어요. 이걸 다. 근데 옛날 개발자가 이걸 이렇게 했다면 자, 지금 개발자는 뭐 하냐면 비행기는 일단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 조종만 하면 돼요. 비행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조종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비행기라고 해볼게요. 요게 요 녀석의 비행기라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조종하는 방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종법만 배우면 돼요. 압도적으로 훨씬 편한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중학생이 뭐 갑자기 일주일 만에 게임을 만들고 뭐 일주일 만에 뭘 만들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 게 왜 가능하냐면 프레임워크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막 사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프레임워크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부트라는 거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규칙 덩어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만한 이런 코드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다 처음 보는 코드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뭐 바디. 그래서 요건 이제 뭐냐면 그 전에 이 소스 코드는 뭐였어요?
얘는 일종의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을 내가 채우는 건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운전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이 녀석이 얘가 알아서 운전하고 우리가 짠 소스 코드는 스프링부트라는 세계에 사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세입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든 규칙을 배워야 돼요. 얘네들이 짜놓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야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최소한의 소스 코드만 짜서 우리한테 알려줘. 그렇게 알려달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누가? 스프링부트가. 자,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원래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new 유저 홈 컨트롤러 그 다음에 뭐 쇼, 그 다음에 쇼 메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썼어야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면 이런 게 없는 게 이상하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기만 하고 살짝 알려주기만 하면 그걸 알아서 얘가 해줘요. 얘가 알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컨트롤러는 뭐냐면 일종의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한테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뭘? 이거는 컨트롤러야. 이거는 컨트롤러야.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청이야. 그리고 요청을 받으면 요런 메서드가 실행해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뱅이 붙인 거 다 요거의 컨트롤러 리퀘스트 매핑 리스폰스 바디 타입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뭐다? 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프레임워크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